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혹시 세대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으신가요? 정치 문제나 선거를 할 때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보수와 진보적 가치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세상사를 판단하는 하나하나의 가치관 또한 많은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또 그런 심적인 갈등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텀이 벌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신체적 질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통과 분노 조절 장애로 내원한 30대 가장입니다. 특히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아들에게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원인은 같이 사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환자는 아버지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만 들어오면 가슴이 꽉 막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 되면 이상하게 머리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곧 퇴근 후에 아버지와 또 마주하는 상황 때문이겠죠.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랍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신 분인데 그 정도가 아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겁니다. 예컨대 맞벌이인 아내가 회사 일 때문에 저녁 준비를 못하거나 몸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무조건 반대한답니다. 집에 쌀이 없냐? 왜 비싼 돈 들여서 밖에서 밥을 사 먹냐는 거죠. 찜질방에 가면은 집에 욕조 있겠다. 따뜻한 물이 사시사철 철철 나오는데 왜 돈 들여서 그런 데를 가냐고 반대한답니다. 한 번은 부모님 생각해서 주말에 펜션을 예약해 모시고 갔더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이런 데로 오냐며 굳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고집을 한참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작은 물건 하나만 사와도 아버님은 여지없이 저축은 언제 하냐, 노후 준비는 안 할 거냐라며 또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자식 부부의 사소한 결정에 이같이 일일이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따로 집을 얻어서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 돌봐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사할 자금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자니 가슴이 답답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외식 한번 마음 편하게 못하니까 이건 완전히 부모님 감옥살이 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두통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이 든 아버지 때문에 억압된 정서가 엉뚱하게 어린 자녀에게 표출되어 버립니다. 그게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한 의무는 행복해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 것도 궁극에는 행복해지기 위함이죠. 그럼 돈은 어떨까요? 돈은 왜 벌어야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버지는 돈은 무조건 많이 아끼고 많이 모아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고수합니다. 반면 아들은 적당히 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헤세의 말대로 돈을 쓰는 것도 모으는 것도 행복과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자, 아들은 자신이 힘들게 일한 돈으로 가족과 외식이나 여가를 즐기면서 돈을 쓸 때 행복해합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모아야 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럼 이는 잘못된 것일까요? 적어도 아들의 시각에선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너무 답답한 소리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과정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이런 행복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또한 자신의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세대는 물질적 가난이 매우 큰 고통이었겠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힘든 노동과 때로는 모멸까지도 감수하며 살았던 분들이죠. 어쨌든 근검절약을 해서 재물을 모아야만 겨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라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잘 아끼는 것이 여러모로 따져봐도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란 가치관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제는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산층에서만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있겠지만 단순히 먹고 사는 걱정과 불안은 부모 세대만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인생과 팔자가 다른 것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서로를 뜯어 고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철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구식이라며 숨막혀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의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의 불안과 그를 대비하려 했던 마음의 습관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재물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은 언제 또다시 삶의 위기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아버지 세대의 어쩔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일종의 삶의 주름이자 생채기 같은 것이죠. 이를 자식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단박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은 이를 마치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보기 싫은 흉터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답답함이 더 심해지면서 자신도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환자만이 아닐 겁니다. 부모님 중에는 물건을 못 버린다든지 구석구석 모아놓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몇 년째 안 입는 옷까지 하나도 못 버리고 장롱 깊숙이 쌓아두기도 하죠. 자식들이 그런 거 돈 몇 푼 하지도 않는데 제발 내다 버리라고 해도 부모님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왜 저리 똥꼬집을 부리나 싶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저 어쩔 수 없는 고집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저 흉터 같은 주름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그것을 추하고 어리석게만 봐야 할까요? 이를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아버지가 처한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진심으로 공감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선택이 그 당시에는 행복에 다가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자식에게 이런 공감이 형성되면 아버지를 분노가 아닌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그렇게 절치부심 노력하시다 보니 아끼고 모으고 하던 것이 군살처럼 마음의 습관이 된 겁니다. 젊은 나도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는데 일평생 불안을 피해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오랜 마음의 습관을 나이 들어서 뒤바꾸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입장을 긍정할 때 그나마라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과거에 겪은 어려움 때문에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달라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비유컨대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내 아들이 자꾸 뒤에서 뛰어내리라고만 소리치면 어떨까요? 번지 점프 줄로 묶여 있어서 안 죽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다그쳐도 불안해서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때 못 뛰어내리는 걸 잘못됐다라고만 하면은 더 못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비켜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유연할까요? 아들의 사고가 유연할까요? 아들이죠. 나이 드신 분은 이미 몸도 마음도 습관도 굳어졌습니다. 이걸 자꾸 잘못됐으니 바꾸라라고 하면은 더 못 바꾸게 됩니다. 자, 만약 내가 똑바로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법규를 따져봐도 내가 옳은 것이죠. 그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릴까요? 그렇게 사고가 나면 나는 이익일까요? 방어 운전으로 피해 가야겠죠. 근데 피하고 나서 상대방 운전자도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더라. 길가에 행인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그걸 피하느라고 그런 거더라. 아버지의 가치관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 아버지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내가 들이받아서 충돌이 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고집이 그나마 덜 해지려면 아버지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불안감도 덜해지고 잔소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근검절약한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평소에 자주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자식들이 있는 데서도 너희들이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할아버지가 젊어서 고생한 덕분이라는 것을 수시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만큼은 참 못 따라가겠네요. 아버지가 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아버지의 오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돈 쓰는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한 인정인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불안이 덜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사람은 자기 오름을 인정받으면 상대와의 갈등 속에서도 한 발 물러날 여유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진짜 틀린 것을 느끼고 있어도 끝까지 우겨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것도 바로 내 자식이 내가 힘겹게 버텨온 내 삶과 내 가치관을 자꾸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해 오면 그 어떤 아버지라도 순순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더욱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만큼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선에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비켜가는 겁니다. 나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존중받고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덜해지면 서로 윈윈이 됩니다. 선현들은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은 서로 남이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자식은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는 자식 인생에 가급적 끼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돈을 모으든 쓰든 각자 인생에서 행복과 맞바꿀 수 있다면 서로의 가치관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